자, 통합과 기출비 483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우개와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리는 실험을 나타낸 것이다. 일단 질량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질량이 다르다는 건 확실하죠, 그죠? 그리고 표면적은 A4 용지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질량하고 표면적이 지금 다른 상황인데 요 질량하고 표면적이 공기 저항이 없을 때는 사실 속력의 변화량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고, 자, 질량이 영향을 주는 거는 중력한테만, 중력의 크기에만 영향을 주고요. 그 다음에 표면적은 어디 영향을 주냐? 공기 저항이 있을 때. 공기 저항이 있을 때 얘가 늦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보면 지우개와 펼친 A4 용지를 동시에 떨어뜨려서 어느 것이 먼저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이것을 뭉쳐서 A4 용지를 뭉쳐서 어느 것이 먼저 도달하는지 확인한다 그랬습니다. 일단은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것은 펼친 A4 용지가 맞고요. 달에 다른 공기가 없는 거예요. 공기 저항이 없다. 다른 공기 저항이 없으니까 이런 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동시에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에는 A4 용지는 나에서가 A4 용지만 비교를 한 거죠. 그죠? 어차피 얘랑 얘는 펼치던 구기던 상관이 없어요. 얘네들은 똑같은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력은 똑같고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더 빨리 바닥에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지금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는 경우이지만 나에서가 더 빨리 떨어지는 게 맞겠죠. 가에서보다. 왜냐하면 둘은 이 표면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적 자체가 가가 나보다 크기 때문에 가가 늦게 떨어지는 게 맞습니다. 그죠? 이거는 질량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표면적 때문에 공기 저항을 받아서 늦게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실험 자체는 지금 현재 공기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자, 디귿도 맞다. 자, 그러면 동시에 떨어진다 해서 다 맞다 해서 5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84번에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은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두 개의 운동 성분을 가진다고 배웠습니다. 자, 수평으로는 등속으로 운동을 하고요. 그래서 수평 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고요. 연직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리가 계속 증가하고 속력은 일정하게 9.8m/s씩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이 물체는 5m/s의 속력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진 거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의 거리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수평 속도 영향을 받습니다. 자, 거속시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3초 후에 바닥에 떨어졌다라고 했기 때문에 5m/s 더 곱하기 3초 이렇게 해가지고 15m다 해서 자 거리를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그냥 h까지 한번 구해보면 h는 2분의 1 gt 제곱 이 공식을 적용하면 되니까 2분의 1 여기서 문제는 안 나와 있지만 g를 10이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3의 제곱 그래서 45m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금 485번에 보면 질량 M인 물체를 지면으로부터 H인 곳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더니 4초가 걸렸대요. 자, 이게 이제 바닥에 떨어진 시간이고 연직 방향의 속력은 수평으로 던진 속력과는 관계가 없이 어떻게 되죠? V는 GT 이렇게 중력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왜냐면 이제 연직 방향으로는 1초에 요만큼씩 10m/s씩 속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면 되고요. 10 곱하기 4 해서 40m다. 이렇게 바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6번은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나타낸 것이고요. P점과 Q점은 운동 중에 임의의 한 점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작용하는 힘은 수평 방향으로 없는 게 맞죠. 연직 방향으로 중력 맞습니다. 자, 속도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9.8m/s씩 일정하게 증가합니다. 자, 가속도 여기 수평 방향으로는 아예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일정하다. 이거 틀렸죠?
자, 운동은 등속 직선 운동,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 자유낙하 운동하는 것이 맞고요. 이동 거리는 구간마다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요.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고 여기도 구간마다 증가하는데 시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감소한다는 말이 틀렸죠. 틀린 거는 3번, 5번. 자, 그 다음에 Q점에서의 값이 P점보다 큰 물리량만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Q가 더 아래쪽에 내려와 있고 P는 위에 있는 지점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물체의 속력. 자, Q점에서의 값이 P점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속력은 수평 속력은 똑같은데 연직 속력이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합쳐진 속력도 네, Q가 더 큽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는 항상 일정하죠. 요거는 아니고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도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물체가 떨어지는 동안 같은 물체가 떨어지는 거니까 질량의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도 일정하다라고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 물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도 네, 없습니다. 없는 것이 일정하죠. 그러니까 얘는 다 뭐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패턴이 아니라 다 일정한 값을 가지고요. 속력만 증가한다 해서 1번 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488번에 자, 쇠구슬 발사 장치라고 해서 A는 그냥 아래로 얘가 A가 자유낙하를 하는 거고요. B가 수평으로 던진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A의 속력은 자유낙하니까 일정한 곳이 아니라 일정하게 증가한다. 이렇게 네, 자유낙하 힘을 받고 있어요. A는 계속 힘을 받는다. 네, 같은 힘을 일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력을 계속 받으니까 맞다. B도 역시나 힘을 받고 있습니다. 자, B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등속 직선 운동은 수평으로만 그런 거고요. 등속 직선 운동과 등가속도 운동이 합쳐진 운동을 함으로 포물선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 다음에 B는 연직 방향으로 속력이 얘도 일정하게 증가한다라고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수평 방향의 힘을 안 받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89번으로 가면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합니다. 등속, 그죠? 수평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 맞고요. 그 다음에 수평 방향의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가 일정하다. 단위 시간당 이동 거리가 속력이라는 말입니다. 자, 속력이 일정하다. 맞죠? 연직 방향 속력은 증가하고요. 연직 방향 가속도의 크기는 일정하다. 맞습니다. 틀린 거는 1번. 자, 그 다음에 490번에 책상 끝에 있는 공을 수평 방향으로 던졌을 때 공이 포물선 경로를 그리며 운동하는 모습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공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으로 각각 어떤 운동을 하는가?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요.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직 방향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운동이 합쳐져서 포물선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1번에서 서술한 이 수평 방향과 연직 방향의 두 운동이, 자, 두 방향의 운동이 합쳐져서 움직이기 때문에 운동함으로 네, 포물선을 그린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볼게요. 491번에 자, 지금 보면은 수평면으로부터 높이 20m인 지점에 정지해 있는 쇠구슬, 자, 높이가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을 수평 속도가 나왔죠. 5m/s. 자, 이걸로 던졌다. 중력 가속도는 10으로 해라. 자, 중력 가속도 G는 10 이렇게 하면 되고 공기저항은 무시한다. 자, 이 걸린 시간은 몇 초인가 물어봤습니다. 자, 높이를 알면 시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H는 2분의 1 GT 제곱이라는 공식으로부터 풀면 되는데요. 자, 20은 2분의 1 곱하기 10 곱하기 T제곱. 시간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가 5고요. 자, T제곱이 4니까 자, T는 2초다라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쇠구슬이 수평면 도달할 때까지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자, 시간이 나왔기 때문에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는
수평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수평 속도가 5m/s라고 지금 했기 때문에 5m/s 곱하기 2초 해주면 10m. 수평 거리가 10m다.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수평 방향으로 속력 V로 던졌다 라고 했고요. 이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은 V로 일정하다. 수평 속력은 일정하다. 맞고요.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방향은 일정하다. 네, 맞습니다. 가속도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일치하는데 힘의 방향이 중력이니까 연직 아래 방향으로 항상 같잖아요. 그죠? 이 힘이 중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직 아래 방향으로 일정하다. 맞고요. 자, 수평 방향의 속력을 2V로 하면 시간이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수평 거리가 2배가 되는 겁니다. 수평 속력이 2배가 되면 수평 거리가 2배가 된다. 그러면 여기가 V일 때 여기를 R이라고 하면 얘를 2V로 썼다. 그러면은 얘가 떨어진 거리가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전체 거리가 2R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자, 그래서 물체는 이 물체의 속력과 이동거리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위에서 지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가 포물선을 그리면서 아래로 떨어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연직 낙하 거리가 되겠죠. 낙하 거리. 그죠? 네. 그래서 연직 방향의 이동 거리가 될 것이고요. 요거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는 연직 방향의 속력의 변화다. 그리고 일정한 거는 뭐예요? 연직. 수평 방향 속력이거나 아니면 가속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평 속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수평 속력이거나 가속도. 그죠? 자, 그러면은 맞는 거는 연직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연직 속력, 수평 방향 속력이니까 답은 4번입니다.